처음부터 이상했는데요. 딱히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종류의 이상함이라 그냥 지나쳤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최강은 보고도 믿기 어려운 숫자를 마주하고 말았습니다. 보험조사관이 다루기에는 지나치게 거대하고 군 부처가 움직이지 않으면 나올 리 없는 종류의 돈이었거든요. 국방부 R&D 방산지원금 외교부 경유. 순간 머릿속이 싸늘하게 비어갔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이런 예산을? 회사에서 단 한 번도 들은 적 없는 사업명인데 왜 버티고 보험의 결산표에 찍혀 있었던 걸까요? 최강은 자신이 혹시 잘못 본 건가 싶어서 결산 페이지를 3번 넘겨봤는데요. 숫자는 그대로였고 지원 기간은 종료 없음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마치 처음부터 오래전 계획에 맞춰 흘러들어온 돈처럼 자연스러운 문구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이상했던 건 이 모든 게 최강이 입사한 바로 그 해부터 적용됐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연이라기엔 너무 정확했고 운명이라기엔 너무 불길했어요. 이건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건데. 최강은 혼잣말을 내뱉었는데요. 그 순간 이상하게 가슴이 답답해지더라고요. 단순한 불안이 아니라 마치 오래 묻어두었던 기억이 목구멍까지 차올라오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어딘가에서 낯선 풍경이 스쳐 지나가는 영상처럼 짧은 플래시들이 터졌습니다. 해안가, 비명, 금속 냄새, 그리고 누군가 그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 하지만 초점은 흐리고 말소리는 잡음처럼 찢겨 들어왔습니다. 최강은 그 기억을 붙잡으려 했는데요. 잡히지 않았습니다. 대신 심장만 요동쳤죠. 그때였습니다. 사무실 문이 열리고 박정환이 느긋한 표정으로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정환의 눈빛이 결산서를 본 순간 미묘하게 굳더라고요. 어딘가 이미 알고 있는 사람처럼. 최강 선배, 이건 좀 이상하네요. 일반 보험사는 받을 수 없는 돈인데요. 정환의 말투는 조심스러웠지만 그 속에 감춰진 의미를 최강은 느꼈습니다. 그는 결산서를 바라보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버티고 보험 대체 뭐하는 회사야? 그리고 그 질문은 이 모든 사건의 시작이었고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문이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최강은 결국 결산서를 들고 곽병남의 철물점을 찾아갔는데요. 병남은 늘처럼 너스레를 떨며 맞이했지만 최강의 표정이 심상치 않자 금세 장난기를 거뒀습니다. 최강이 결산 내용을 설명하자 병남은 조용히 의자에 기대더니 한숨을 푹 내쉬며 말했어요. 야, 최강. 이런 거 아냐? 내가 모르는 신분이 하나 더 있는 거. 농담처럼 들렸지만 병남의 눈빛은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최강은 그 말을 들은 순간 목 뒤가 서늘해졌는데요. 이유를 모르는 불안이 뇌 뒤편을 툭툭 건드렸습니다. 그동안 사소하게 넘겼던 장면들이 이제는 퍼즐 조각처럼 통합되기 시작했어요. 회사 동료들의 과도한 친절, 출근 첫날부터 이상하게 완벽하게 느껴졌던 책상 배치, 팀장이라는 사람이 은근하게 강조했던 기억은 새로 시작하는 거지라는 말까지. 그 모든 게 다시 떠올랐습니다. 병남아, 나 혹시 뭔가 잊어버린 것 같아. 최강이 그렇게 말하자 병남의 표정이 아주 잠깐 굳었습니다. 그 짧은 0.2초의 침묵이 최강에게는 너무 컸습니다. 너 몇 년 전 사고 기억나냐? 병남은 조심스레 물었는데요. 사고? 최강은 아예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기억은 텅 비어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 고의로 지우기라도 한 것처럼. 그때 철물점 밖에서 검은 SUV가 스르륵 지나갔습니다. 창문은 짙은 선팅으로 내부가 보이지 않았지만 최강은 본능적으로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병남아, 나 지금 누가 쫓는 느낌이야. 병남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느낌이 아니라 진짜일 수도 있다. 불안은 이제 확신으로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최강은 병남과 함께 정남연이 운영하는 맘모스마트로 향했습니다. 남연이야말로 동네에서 가장 촘촘한 정보망을 가진 사람이었거든요.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가 있다면 남연이 알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정남연은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잠시 입술을 깨물며 생각하더라고요. 처음엔 평온한 표정이었는데 대화가 깊어질수록 눈빛이 서서히 날카로워졌습니다. 요즘 말이죠, 이상한 손님들이 와요. 보험 상담하러 왔다는데 완전히 군인 몸이거든요. 남연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그리고 묘하게 너 최강 씨에 대해서만 물어봐요. 최강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정환이 조사한 자금 흐름과 병남의 추측, 그리고 남연의 정보까지. 이 모든 퍼즐이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좁혀지고 있었어요. 나 최강은 정말 누구인가? 생각하는 순간 그동안 무심히 지나갔던 한 장면이 머리를 때렸습니다. 밤길을 걸을 때 뒤에서 누군가 쉿소리를 낸 적이 있었는데요. 돌아봤을 땐 아무도 없었고 그 후 갑자기 극심한 두통이 왔던 날. 그 모든 게 지금 하나의 감각으로 이어지는 듯 했어요. 남연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최강 씨, 당신 주변에 너무 많은 우연이 겹쳐요. 이런 건 우연이 아니에요. 병남도 끼어들었습니다. 넌 그냥 백수가 아니었다니까.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어. 최강은 손끝이 떨릴 정도로 혼란스러웠습니다. 두려움, 분노, 의심,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낯선 감정이 뭉쳐 머릿속을 뒤흔들었어요. 그럼 나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거지? 그리고 대체 왜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 거지? 대답은 아직 누구도 모르고 있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피할 수 없다는 것. 다음 순간 스마트 밖에서 휴대폰 알림이 울렸습니다. 정환이 보낸 메시지였어요. 최강 선배, 지금 당장 집 밖으로 나가지 마세요. 버티고 보험 우리가 알고 있는 회사가 아닙니다. 최강의 심장이 서늘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모든 갈등의 중심에 자신이 서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 동네에 이런 걸 숨겨놨던 걸까요? 최강이 그렇게 중얼거렸을 때 누구도 바로 대답을 못했습니다. 모두가 금고 앞에서 얼어 있었거든요. 마치 이 작은 동네가 갑자기 전혀 다른 나라의 비밀 기지처럼 느껴졌다고 해야 할까요? 금고는 오래된 가구 뒤에 숨어 있었고 벽면 자체에 파묻혀 문이 드러나지도 않았는데요. 곽병남이 손전등을 비춰보면서 이거 진짜 군용 금고 맞는데요. 이 방식 제가 군대 있을 때도 못 봤던 급이에요 하고 경계하듯 말하더라고요. 정남연은 금고 자체를 보며 이상한 불안감을 느끼는 눈치였습니다. 겉으론 태연하게 보였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거든요. 이런 게 우리 마트 근처 벽에서 나왔다는 게 솔직히 너무 기분 나쁘네요. 누가 우리 생활 반경을 이 정도로 훤히 알고 있었던 건지. 박정환은 금고를 노려보며 묘하게 복잡한 표정을 지었는데 마치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을 다시 확인하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최강이 그 눈빛을 놓칠 리 없었죠. 정환아, 너 이 구조 좀 익숙해 보인다는 얼굴인데? 박정환은 바로 부정하려 했지만 결국 한숨만 길게 새어나왔습니다. 형, 이거요. 우리 아버지 회사에서 쓰던 시스템이랑 거의 똑같아요. 정확히는 외교부 파생연구시설에서. 이 말에 모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제야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버티고 보험이 국방부 R&D, 외교부 예산, 그리고 출처를 알 수 없는 데이터들을 엮어 존재해왔다는 사실이 이미 수상했는데 금고까지 외교부 관련 보안 시스템이라니. 최강은 박정환을 똑바로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 이제라도 말해야겠다. 버티고 보험, 내 아버지랑 어떤 관계였던 거냐? 박정환의 잘생기고 반듯한 이미지 뒤에 숨겨져 있던 진짜 그림자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박정환은 결국 입을 열었고 모두가 듣는 내내 숨을 쉬지 못할 만큼 충격적인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버티고 보험, 원래 보험회사가 아니라 외교부가 비밀작전 운영하면서 만든 위장기관이었어요. 국민 세금이 아니라 해외에서 굴러가는 특수 예산이 계속 들어왔고요. 형이 그걸 모르고 보험 조사한다고 생각하며 일했던 거예요. 침묵이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최강은 흔들리는 표정으로 금고를 바라봤고 속으로 무언가가 미세하게 부서지는 느낌을 받고 있었어요. 그동안 자신이 기막히게 해결해낸 사건들이 사실은 외교부가 설계한 임무였다는 뜻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때 곽병남이 입을 열며 마지막으로 결정적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근데 금고 옆면에 이건 뭐예요? 왜 운용 종료 대상 최강이라고 적혀 있는 겁니까? 순간 모두의 눈빛이 최강에게 꽂히고 숨이 턱 막히는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최강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강렬한 위협을 느끼고 있었고 누구보다 빠르게 금고 비밀번호 패널을 응시했습니다. 여기엔 자신과 관련된 정체불명의 데이터가 들어있을지
혹은 자신의 존재 이유를 통째로 뒤흔들 단서가 들어있을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태였어요. 금고가 천천히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한 장의 사진이 들어있었고 최강은 그것을 들고 굳어버렸습니다. 사진 속에는 미소를 짓고 있는 어린 최강과 그 옆에서 군복을 입은 한 남자, 그리고 찍힌 날짜는 버티고 보험 설립 이전이었어요. 말도 안 되는데요. 최강의 목소리는 아주 작았지만 그 누구보다 절박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진은 최강의 손에서 쉽게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표정에는 충격과 의구심, 분노와 두려움이 동시에 얽혀 있었고 그 복잡한 감정이 얼굴 위를 스쳐 지나갈 때마다 주변 공기도 더 무겁게 가라앉았는데요. 정남현이 천천히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예요? 혹시 내 가족? 최강은 대답을 준비하며 잠시 입술을 깨물었고 결국 털어놓듯 말하더라고요. 내가 기억이 잘 안 나는 아버지예요. 내가 초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없어졌거든요. 군에서 사고로 죽었다고만 들었는데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진 뒷면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운용은 곧 종료된다. 다음은 최강이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 문장만으로도 충분히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박정환은 사진을 받아 살피며 낯빛이 더 심각해졌고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네요. 형, 혹시 아버지가 외교부 그 부대 소속이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럼 형이 여기 등장하는 이유도. 이 말에 최강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박정환을 노려보며 끊었습니다. 정환아, 지금 내가 임무 때문에 태어난 사람이라는 식으로 말하는 거냐? 박정환은 바로 아니라고 손사래를 칠 만큼 당황했지만 이미 최강의 마음속에선 복잡한 의심이 폭발하고 있었어요. 곽병남이 급히 분위기를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야, 진정해요. 지금 중요한 건 금고가 여기 있었다는 사실이죠. 이 금고가 마트벽 뒤에서 발견됐다는 건 누군가가 이 동네를 본부처럼 쓰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곽병남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정남현이 놀란 얼굴로 말을 끊었습니다. 근데 잠깐만요. 이 금고가 있었던 벽면, 거기 태생이 제가 마트 인수하기 전에 창고였어요. 이전 주인이 해외 파병 오래 다녀온 군인이었고요. 그 사람이 왜 가게를 급하게 팔았는지 그때부터 뭔가 꺼림칙했어요. 이 말은 순식간에 퍼즐 조각을 재배열시켰습니다. 모두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더욱 무거운 확신을 느끼고 있었죠. 정말 우리 동네 자체가 누군가의 은폐 구역이었던 거 아니냐고요. 이 말은 놀랍도록 현실적인 가능성이었고 그 순간 이용희가 벽 쪽을 두드리던 손을 멈추더니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근데 다 이상하긴 했어요. 내가 운영하는 체육관도 가끔 아무 이유 없이 보안업체에서 점검 온다 그러고 심지어 문 연 날부터 그랬어요. 최강은 점점 더 깊게 흔들렸습니다. 자신이 애정했던 우리 동네 사람들, 이 따뜻한 공동체가 사실은 누군가가 설계한 방패였다는 뜻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때 박정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형, 이 정도면 누가 이 동네를 UDT 은폐지구처럼 활용했다는 건데 혹시 버티고 보험이 계속 형을 여기에 묶어두려고 했던 이유가. 말하지 마. 최강이 딱 잘라 말했는데 목소리가 떨릴 정도로 속이 뒤틀린 상태였어요. 잠시 침묵이 지나갔고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버티고 보험 본사. 최강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리는 단 3초 동안 모두가 직감했습니다. 지금부터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는구나. 전화벨은 계속 울리고 있었는데요. 누구 하나 쉽게 받지 못하고 주춤하고 있을 때 결국 최강이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고 숨을 한 번 깊게 들이킨 뒤 통화를 눌렀습니다. 최강 대리, 지금 즉시 복귀하세요. 차갑고 기계적인 목소리가 건너왔습니다. 감정이라고는 티끌만큼도 느껴지지 않아서 오히려 더 소름 끼치는 목소리였어요. 최강은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하려 했습니다.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 본사에서도 알고 있을 텐데요. 금고에 제 이름이 적힌 문서가 있었어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직접 설명하시죠.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상대는 예상 밖으로 짧은 답을 내놓았습니다.
그 문장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귀하의 역할은 운용 종료가 아니라 운용 전환이었습니다. 순간 최강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운용 전환? 그게 더 무서운 말이었거든요. 자신이 어떤 프로그램의 다음 단계 실험 대상이기라도 한 것인지 섬뜩한 상상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곽병남은 스피커폰으로 바꾸자마자 마치 따질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처럼 들이받았습니다. 아니, 지금 사람을 뭘로 보고 이런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동네에 군용 금고 박아놓고 보험회사에서 특수예산 굴리면서. 그 말을 끈듯 본사 목소리가 다시 흘러나왔습니다. 이건 귀하들이 추측할 수준의 일이 아닙니다. 최강 대리만 복귀하면 모든 정보가 공개될 것입니다. 이 말이 오히려 최강을 자극했습니다. 그쪽이 빼돌린 예산, 이상한 사건 의뢰들, 그리고 제 가족이랑 연관된 기록들 다 묻어두고 넘어가겠다는 겁니까? 최강의 목소리는 흔들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 있는 분노와 배신감 때문에 오히려 말에 힘이 실렸습니다. 박정환은 그 옆을 지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 이 사람들 형이 흔들리는 걸 노리는 것 같아요. 정남현도 불쑥 끼어들었습니다. 최강 씨 혼자 보내면 절대 안 돼요.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빼면 안 되죠. 최강은 전화를 쥔 손에 힘을 주며 마지막으로 묻는 듯 말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제가 복귀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이번엔 대답이 쉽사리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은 그러나 확실한 한 문장이 이어졌습니다. 그땐 귀하뿐 아니라 동네 전체가 위험해집니다. 이 한 문장은 모두의 심장을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누구보다 먼저 반응한 사람은 이용이었고 그는 마치 단번에 결정을 내린 사람처럼 최강을 강하게 붙들었습니다. 야, 너 혼자 절대 못 가. 우리가 특공대였던 이유가 뭔데? 누가 우리 동네 건드리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이 한마디가 불씨가 되었고 모두의 표정이 결연하게 변했습니다. 최강도 마침내 결심한 듯 눈빛을 들며 말했습니다. 그래, 가자. 근데 이번엔 내가 끌려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들어간다. 동네에서 모아온 장비, 곽병남의 개조 드론, 이용희의 무술 장비, 정남현이 준비한 보급품, 그리고 박정환이 아는 비밀 경로까지. 이제 이들은 단순한 동네 주민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동네 특공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버티고 보험 본사는 낮에 보면 평범한 민간 보험 회사처럼 보이는데요. 그런데 박정환이 안내한 비밀 경로를 따라 들어서는 순간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벽마다 스캔 장비가 있고 출입문이 군사시설급 보안으로 잠겨 있었고 내부 시설은 보험회사라는 이름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고급 연구실의 연속이었습니다. 최강이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진짜 이 안에서 일해왔다고요? 경악과 배신감이 동시에 밀려오고 있었는데 그 감정들이 그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정문을 피해 지하 통로를 따라 이동하자 거대한 서버실 같은 공간이 나왔고 그 가운데에 운용 데이터라고 적힌 기계 장치들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흰 셔츠에 검은 넥타이, 깔끔한 정장. 감정 없는 얼굴. 그는 버티고 보험의 실질적 운영 책임자였고 최강이 오래전에 보고서만 통해 접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최강 대리. 귀하가 스스로 오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군요. 최강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어야 했는지 지금 말할 기회예요. 그리고 우리 동네를 왜 이용한 건지. 남자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동네는 위장 연구지구로 최적이었습니다. 외부 감시에서 완전히 자유롭고 지역 주민들의 패턴은 일정하며 귀하는 그 중심축으로 가장 이상적인 인물이었죠. 내가 왜요? 최강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분노가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그러자 남자가 서류 하나를 건넸습니다. 그 속엔 실험 보고서 수십 장과 함께 최강의 아버지 사진이 있었습니다. 귀하는 이미 어린 시절부터 관찰 대상이었습니다. 귀하의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진행하던 프로그램. 그게 바로 최강 프로젝트였으니까요. 모두가 숨을 멈췄습니다. 정남현마저 손을 입에 대며 말을 잃었고 곽병남도 충격에 눈을 크게 떴습니다. 최강은 어이가 없다는 듯 웃다가 결국 폭발하듯 소리쳤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보험회사 직원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누군가가 밀어넣은 실험 대상이었다는 거냐고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귀하의 판단력, 공감 능력, 위험 감지 능력. 당신의 아버지가 직접 설계한 능력이었죠. 모든 비밀이 드러났고 모든 진실이 폭로되었고 모든 감정이 뒤집혔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박정환이 갑자기 앞으로 나서며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그럼 왜 지금까지는 형을 방치하다가 운용 종료 같은 문구까지 남긴 겁니까? 남자의 대답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그건 종료가 아니라 귀하들이 임무를 시작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순간 서버실 전체에 경보가 울렸습니다. 빨간 불빛이 번쩍이며 시스템이 가동되기 시작했죠. 남자의 마지막 한마디가 울림처럼 퍼졌습니다. 이제 우리 동네 특공대의 진짜 운용이 시작됩니다. 우리 동네 특공대의 활약은 다른 이야기로 계속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